안녕하십니까. 보이는 어탐 낭만올리기입니다. 우리 낚시인들에게 조류를 파악하는 것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초보 선장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오랫동안 보팅을 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조류는 달의 전체 운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천문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조류의 세기는 물속 지형에 따라 각 지역마다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선상과 보트 낚시에서 조류를 가장 어려워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내조보트와 선상 낚시에서 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물때와 조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물때와 조류가 같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은 아니지만 둘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류를 이해하려면 물때와 연결성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물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레저보트나 선상 어초 낚시에서 낚시를 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 이번 영상 마지막에 숨어 있고요. 그 비법을 이해하시려면 중간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조석에서 사리가 있고 조금이 있습니다. 사리는 태양과 그리고 달과 지구 이게 일직선으로 이루어졌을 때가 사리입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가 달을 90도로 보고 있으면 그때는 조금이 됩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그리고 외울 거를 숙제를 주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처음으로 이 외울 숙제를 주는데요. 사리는 음력 1월 1일하고 16일, 음력 1일 16일, 그 다음에 조금은 8일 23일. 이 내용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처음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석이란 지구에 대한 태양과 달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해수면의 규칙적인 승강 운동을 가리키며 조수차가 큰 우리나라의 서해안에서는 만조와 간조가 대체로 하루에 2번씩 12시간 24분 간격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조수가 오르내릴 때 발생하는 바닷물의 수평 운동을 조류라고 합니다. 조류는 대략 6시간 12분마다 물의 흐르는 방향이 바뀌며 밀물과 썰물이 교대로 하루에 4번 반복합니다. 매일 조석과 조류 현상으로 발생하는 바닷물의 월 단위 주기적인 변화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명칭이 물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간조에서 만조로 들물이죠. 밀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조에서 간조로 이게 이제 썰물이죠. 그 다음에 다시 간조에서 만조로 이건 다시 또 밀물이죠. 그리고 다시 간조로 이렇게 흐르면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4번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이렇게 네 번 변화를 이룹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생기는데요. 이 간조에서 만조까지 이 시간이 정확하게 6시간 12분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로 외워야 될 숙제입니다. 자, 6시간 12분. 6시간 12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총 6시간 12분을 4번 하면 24시간 48분이 되죠. 자, 그래서 외워야 되실 게 또 하나 생겼습니다. 조석은 하루 48분씩 느려진다. 그러니까 오늘은 12시에 간조였다. 그러면 내일은 12시 48분에 간조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6시간 12분씩 이렇게 밀물에서 썰물로 들물에서 날물로 바뀌고 다시 들물에서 날물로 바뀌고 이렇게 한 번씩 오르고 내리는 그 변화가 6시간 12분마다 한 번씩 바뀌고요. 그게 4번 하루 24시간에 4번 이루어지고요. 자, 그러면 한 사이클이 간조에서 만조로, 만조에서 간조로 이렇게 되면 이제 12시간 24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간조에서 만조로, 만조에서 간조로 이렇게 하면 또 12시간 24분. 그러면 이 두 사이클이 더해지면 24시간 48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간조에서 만조로 가는 시간이 6시간 15분이 걸린다. 요거를 6시간 12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하루 4번 이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간조 만조가 4번 이렇게 있죠. 그러면 4번이니까 6시간 12분을 곱하기 4 하면은 24시간 48분이 되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물대표를 이렇게 보면은 인천 강화에서는 5매, 5물부터 9매, 9물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곰소만에서는 6마, 6마가 6물부터 9마, 9물까지. 그리고 전라남도 조도에서는 너물이라고 하죠. 너물. 네물을 너물이라고 하죠. 너물부터 9물까지. 그리고 경상남도 사량도에서는 7물부터 10물까지를 사리물대라고 봅니다. 인천 강화에서는 5물에서 9물. 그리고 전라북도 곰소만에서는 6마부터 9마. 그냥 6물, 9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조도, 저기 완도 섬 다도의 주변에 있는 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너물, 전라도 사투리로 너물이라고 합니다. 너물부터 4물부터 9물까지. 그리고 경상남도 사량도에서는 7물부터 10물까지를 사리물대로 봅니다. 조금과 사리는 보름주기 물대가 한 달에 2번 반복될 때 조금과 구분되는 상위 범주로서 사리의 물 상태는 매번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써는 나가는 사리를 애서리 또는 대사리라고 부르고요. 물이 적게 들어오고 적게 써는 나가는 사리를 쪽사리라고 부릅니다. 대사리, 쪽사리.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애사리는 외사리의 변음으로 외는 크다는 뜻으로 대사리와 함께 큰 사리를 뜻합니다. 애사리보다 쪽사리가 어민들에게는 어로 활동이 상대적으로 나쁜 물때입니다. 예컨대 애사리 때는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시간과 날수가 길지만 쪽사리 때는 작업 시간과 일수가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천 지역의 주간 조속 예보표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섯물을 가슴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물을 턱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물을 한살이, 그 다음에 아홉물을 목살이, 그 다음에 열물을 어깨살이, 그리고 11물을 허리살이, 그 다음에 이제 한객기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인천 지역에서는 한꺾기라고 하고요. 한번 조류가 한번 꺾였다. 그래서 한꺾기 12물이 한꺾기고요. 그 다음에 두객기, 두 번 꺾여서 많이 꺾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13물.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조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고 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은 꾸며진 거기 때문에요. 이런 전통적인 역사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별로 통용되는 그런 용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판에 예고했듯이 이 물대표와 조석표를 한 4-5장 꺼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리고 언제 낚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가 분석해서 그냥 한 방에 다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부분 제가 애웁시다 하는 거는 애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 막판 가기 전에는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영상을 보다가 나가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영상은 평생 낚시 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집대성한 내용을 누구도 잘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막판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물대표를 분석하고 조석표를 분석하는 그 방법을 보시면 평생 아마 이 방법만 생각하셔도 물대표와 조석표 그리고 그거에 따른 조류의 변화 그리고 그 조류의 변화 때문에 고기의 활성도나 아니면은 낚시하는 채비 운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중간까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번 보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년 중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살이는 7월 백중살이입니다. 우리가 부둣가에 가면은 막 그 부둣가 선착장의 부둣가를 물이 막 이렇게 넘어올 때가 있죠. 그때가 이제 보통 7월 백중살이라고 하죠.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살이가 백중살이입니다. 백중살이는 여름 더위에 물이 활동력을 잃었다가 음력 7월 중순이 조금 지나면 들어서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 물이 차가워지고 그 결과 물이 활동력을 회복하여 물발이 세지는 겁니다. 7월 백중살이에 오리다리 부러진다라는 속담은 백중살이의 물이 그만큼 강력하고
조류가 세다는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또 한번 보고요. 오늘은 계속적으로 그 사리, 조금 이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사이에 이걸 어떻게 내가 낚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팁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음력 16일 보름이죠. 음력 15일이 보름인데 보름 다음 날 그때가 살이죠. 그러면 7물. 그리고 음력 23일 조금이죠. 14물. 그리고 다시 돌아서 음력 1일 또 살이죠. 여기서 7물. 그리고 음력 8일 여기 다시 조금 14물이 되는 겁니다. 밑에 음력 1일, 16일, 8일, 23일. 이 말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몇 번째 반복됐죠.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수도 없이 여러 번 이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그 표를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조류는 밀물과 썰물이 일으키는 흐름이고요. 간만조 조속 운동이 일으키는 물의 흐름이라고 해서 조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조류가 빠른 곳입니다. 간조와 만조 차이가 크고 섬과 섬, 섬과 육지 사이 해협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고차가 가장 큰 곳은 아산만과 경기만이지만 조류가 가장 센 곳은 진도 울돌목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맹골 수도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조류가 센 이유는 수중에 협곡이나 물의 흐름이 모이는 목이 있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적으로 포인트 물속 스트럭처를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밀물은 간조에서 만조로 차오르는 흐름이고 썰물은 만조에서 간조로 빠지는 흐름입니다. 이때 밀물보다 썰물이 좀 더 조류가 빠릅니다. 이유는 물이 채울 때보다 빠질 때 빠르게 빠지는 원리입니다. 표준말은 밀물과 썰물이지만 남부지방에서는 들물과 날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밀물과 썰물이라고 안 쓰고 들물과 썰물이라고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밀물, 들물이 같은 말이고 썰물, 날물이 같은 말입니다. 보통 밀물이 헷갈리는데요. 밀물, 썰물이 헷갈리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소설을 보면 썰물처럼 사라진다 라고 하죠. 썰물처럼 사라진다는 것은 물이 빠져서 물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썰물처럼 사라진다. 그리고 밀물처럼 밀려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밀려오는 거죠. 밀물처럼 밀려 들어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들물, 썰물이라고 한 이유는 밀물이 밀려 나가는 건지 밀려 들어오는 건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들어오는 물, 들물, 그리고 나가는 썰물처럼 나간다. 이래서 이제 썰물은 잘 기억을 하는데 밀물은 좀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 들물과 썰물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상과 보트 낚시에서 조류는 물고기의 활성도를 좌우하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류는 물고기에게 산소와 양분의 이동 통로입니다. 육지에서도 바람이 잘 통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나무가 잘 자라듯이 물속도 조류의 소통이 좋아야
플랑크톤이 왕성하게 발생하고 그 주변에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베이트 피쉬가 몰리고 베이트 피쉬를 사냥하는 포식어들이 몰리게 되겠죠. 조류가 멈춰 있을 땐 물고기 활성도가 뚝 떨어져 있다가 또 물이 돌고 물이 반대로 흐르기 시작하면 활성도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물고기가 잘 나오는 어초 포인트를 찾으려면 조류 소통이 좋은 곳을 찾는 게 포인트고요. 어초에 채비 공략이 쉬운 시간대에 채비를 내리는 게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류가 이렇게 오면 이쪽 스트럭처에 조류가 부딪혀서 이쪽에서 플랑크톤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고기들이 작은 베이트류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트 피쉬를 큰 포식어가 먹이사슬이 이렇게 피라미드로 먹이사슬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플랑크톤,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베이트 피쉬,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큰 또 어류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포식어가 또 그거를 잡아먹죠. 이런 먹이사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류 소통이 좋고 그 다음에 물이 잘 흐르고 그 다음에 그런 속에 어떤 스트럭처 자연안반이라든지 어초 이런 게 있으면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조류를 통해 입질 타이밍을 예측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트 낚시에서 입질 타이밍을 예측하는 키는 조류가 바뀔 때입니다. 어초에서 끝날물에 고기가 물다가 물이 서면 고기 입질이 뚝 끊기고 물이 돌기 시작하고 물이 움직이면 입질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날물에는 계속 채비뜯김만 생기다가 조류가 죽기 시작하면 채비가 정렬되고 입질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다 거의 끝날물에 물이 설 때쯤 고기들이 입을 닫고 소강 상태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다시 가기 시작하면 왕성한 입질이 시작됩니다. 보트 어초 낚시에서 고기를 잡는 타이밍은 간조나 만조, 물이 바뀔 때, 즉 물돌이 타임 전후로 이루어집니다. 이 점은 고기들의 활성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얼마나 채비 운영이 쉽나의 문제입니다. 보트 어초 낚시에서 물돌이 타임을 기점으로 왜 핫타임이 발생하는 걸까요? 첫째로는 물의 방향이 바뀌면서 어초 주변에 부유물이 상승하면서 그를 따라 작은 베이스트 피쉬들이 피어오르고 큰 고기들이 왕성하게 그 베이트 피쉬를 사냥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조류의 세기가 바뀔 때 조류가 느리게 가다 살아나거나 조류가 빠르게 가다 적당히 죽으면서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성도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습성 중에 조류가 없으면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요. 하지만 어초 주변 조류가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고기들이 헤엄치기 힘들어서 사냥을 못하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가 어초 주변 물고기를 정확하게 공략할 수 없어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 보트 어초 낚시 물정의 키를 생각해 보면
조류가 바뀔 때 입질이 활발하고 채비 공략이 쉽다면 조류가 바뀌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입질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류가 바뀌는 시간을 예측하려면 초물, 중물, 끝물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밀물과 썰물은 6시간 12분을 3단계로 나누어서 첫 2시간은 초물, 그 다음 2시간은 중물, 마지막 2시간은 끝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이유는 초물, 중물, 끝물의 유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류는 일정하게 비례를 이루지 않습니다. 물량에 따라 가속도가 붙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물량이 많으면 가속도가 천천히 죽고 간조가 늦게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적 많으시죠? 이런 물때는 물심이 좋아 물이 빠르게 흐르고 간조 타임을 지나서까지 빠지기 시작한 탄력에 오랫동안 빠지게 되며 이럴 때를 물심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조류에 나타나는 가속의 법칙과 관성의 법칙 이해는 입질 타이밍을 예측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위에서 물심이 좋다라는 말을 한번 제가 그 물심이라는 거는 물량이 대사리 때 들어오고 나가는 물량이 많으면 항상 이런 에너지라는 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 축적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가속도와 관성이 붙기에는 초반에는 천천히 이렇게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관성이 붙어서 이렇게 속도가 붙으면 멈추지 않고 쭉 더 진행되는 걸 관성이라고 하죠. 자, 여기 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조석표를 보면 이렇게 해서 만조로 이렇게 비례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한 두 사이클이 끝나죠. 자, 근데 대사리 때 보면은 이런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런 패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사리 때 물량이 많아지면 천천히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급격하게 힘을 받기 시작하면 만조가 돼서 이렇게 쭉 나가서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쭉 물세기가 조류가 죽지 않고 이 물심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려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훨씬 이 밑에 그래프보다 조금 위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물심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쪽사리와 대사리를 이해해야지만이 낚시를 잘할 수 있다라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제 어려운 거 뭐 애워라 계속 뭐 복잡한 글만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물대표와 조석표를 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물대표와 조석표를 분석하고 특징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음력 1일 그리고 16일 이때가 살이 7물이라고 그랬죠. 음력 8일, 23일 조금 14물이라고 그랬죠. 어부들은 이 바다타임이나 이런 물대표를 보지 않고도 이것만 기억하면 음력 날짜만 알면 물대를 바로 파악합니다. 오늘 음력 뭐 1일이네. 그러면 살이구만. 7물.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과 간조와 만조를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조금과 사리를 이야기했죠. 조금과 사리. 조금은 지금 왼쪽에 그 그림처럼 이렇게 조고 차이가 작은 지점을 조금이라고 그러고 조고 차이가 이렇게 물량이 큰 지역을 사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조금 물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서해, 남해, 서부, 그 다음에 동부 뭐 이런 밑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밑에 지방에서 위로 올라올수록 더 느려집니다. 템포가. 근데 이제 저는 서해, 남해 위주의 낚시를 하기 때문에 서해, 남해, 서해 위주의 물대표 분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물대는 14물, 조금, 무시, 한물, 두물까지를 조금 물대라고 합니다. 자, 조금 물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리 물대는 세물, 네물, 다섯물, 세물, 네물, 다섯물. 자, 그리고 사리 물대는 6물, 7물, 8물, 9물. 이렇게가 이제 사리 물대고요. 그리고 이제 사리 물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중눈 물대는 10물, 11물, 12물, 13물입니다. 서해에서 밀물은 들어오는 물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요. 썰물은 북에서 남으로 흐릅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서해 쪽에 뭐 어운돌 아니면은 마량 그리고 원산도 그리고 뭐 신진도 이 서해면에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홍해를 끼고 있는 서해 쪽에서는 홍해 쪽으로 저 바깥에서 물이 홍해로 들어와서 이게 들물이고요. 그리고 그 홍해에 들어왔던 물이 빨려 나가면서 우리 해안가의 연안에 있는 물들이 홍해의 큰 물줄기에 빨려서 밑으로 딸려 내려가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서해에서 들물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썰물은 북에서 남으로 흐릅니다. 자, 이 내용도 알고 계시고요. 자, 다시 한번 그 조금 물대와 그리고 사는 물대 그리고 사리 물대 그리고 중눈 물대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내용에 오늘 영상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들어있고요.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그냥 이 내용을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가지고 유익하게 활용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물정의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 그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물대표가 지금 어운돌에
지금 1월 어운돌항 물대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14물, 조금 물대가 14물에서 2물까지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조금 물대는 14물에서 14물 조금에서 이렇게 요게 이제 조금 물대고요. 그 다음에 사는 물대. 사는 물대는 3물, 4물, 5물까지 3물, 4물, 5물. 자, 요게 이제 조금 물대라고 했죠. 자, 이렇게 조금 물대. 그 다음에 사리 물대는 6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대를 보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5물에서 7물로 바로 뛰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음력으로 양력하고 양력 달력하고 맞추다 보면 우리 음력의 날수를 1년 365일을 달로 정해서 날을 하면 평균 29.5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5일 정도를 빼주지 않으면 우리 음력하고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1년 12개월 중에 5달 정도의 중간중간 5달 정도는 6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리물대. 사리물대는 6물, 7물, 8물, 9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6물은 없으니까 7물에서 9물. 이렇게가 이제 사리물대죠. 자, 그리고 죽는 물대. 죽는 물대는 10물, 11물, 13물. 자, 이렇게가 이제 죽는 물대죠. 죽는 물대 13물까지 이게 이제 죽는 물대. 자, 여기가 이제 요게 조금 물대. 조금 물대. 그 다음에 여기가 사는 물대. 자, 그리고 여기가 사리 물대.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다시 또 죽는 물대. 이렇게 4가지 물대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갔네요. 자, 우리가 한 달을 우리가 전체 보름 주기로 이렇게 간조해서 조금에서 사리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물에서 이렇게 7물까지 그리고 사리대 그리고 이게 보름 주기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조금에서 다음 조금까지 조금 무시. 요게 이제 15일 텀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물대표를 보면 여기 여기에 있는 고조차하고 여기에 있는 고조차에는 맥스라고 써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이해하셔야 될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는 대사리 그리고 여기는 쪽사리. 대사리는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살이고요. 쪽사리는
조금 들어오고 조금 나가는 살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미리 분석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지금 여기가 대사리죠. 대사리의 높이하고 쪽사리의 높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만큼이 덜 들어오고 덜 나가는 겁니다. 요만큼이 쪽사리에는 덜 들어오고 덜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이고요. 사리, 조금, 사리. 여기가 사리, 여기 조금, 여기 사리. 이렇게 이제 일단 그거는 자, 나를 보면 음력으로 23일이죠. 23일이 조금이라고 그랬죠. 8, 23. 자, 그리고 1, 16. 1일이죠. 음력으로 1일. 자, 일곱물 조금이죠. 살이죠. 자, 그리고 8 조금이죠. 자, 그리고 15. 여기에 15, 16이 이 살이죠. 자, 이렇게 음력 날짜만 알면 조리와 사리와 조금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더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기조력이 이 6물, 사리에 가장 세지만 실제 조류는 7물, 9물까지가 가장 빠릅니다. 사리보다 하루 이틀 뒤에 해수에 가속이 붙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조금 14물보다 조금 물때 즉 무시 15물 그리고 한물 2물에 조류가 더 느림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가장 셀 때는 7물, 12물 사리물때죠. 그리고 이때는 고조차가 가장 크기 때문에 6시간 12분 한 텀이 바뀌는데 가장 작은 텀이 6시간 12분이잖아요. 물량이 많이 들어오든 조금 들어왔다 나가든 6시간 12분은 정해진 시간이고요. 그 안에 많이 들어온 물이 정해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나가야 물이 다 빠질 수 있죠.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 지역으로 갈수록 조수는 느려집니다. 여수, 완도, 여수, 목포, 태안, 인천, 간조 만조 시간이 그게 그 정도 텀으로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간조 만조 시간이 느려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고기가 잘 나왔다면 다음 같은 물때는 보름 후일까요? 보름 후가 아니고 한 달 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달 안에 대사리와 쪽사리가 있다고 그랬죠. 물 흐름이나 활송도는 대사리 때 그 살아나는 물때와 쪽사리 때 살아나는 그 죽는 물때 전혀 다른 조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사리 때는 물돌이 타임을 기다려도 물이 서지 않죠.
제가 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쪽살이 때는 물이 한참 후에 멈춰야 하는데 물이 하루 종일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아직 멈출 시간이 안 됐는데 물이 계속 안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어초 보팅 낚시를 할 때 이런 조류에 따라서 입질 타이밍을 쉽게 예측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침과 해걸음, 오후 늦게 무조건 이 시간대에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낚시에.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물돌이 타임, 앞뒤 타임이 어초 낚시에서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어제 입질이 잦았던 시간대는 오늘 뭐 48분 정도 조금 뒤로 밀리기는 하고 비슷한 시간대 물 흐름에는 한 2, 3일, 3, 4일 정도 그 물대에서는 다시 또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낚시를 여러 명이서 하게 되면 옆 사람이 입질을 받으면 곧 내게도 입질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 가지 팁인데요. 낚시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오래 하지 않더라고요. 입질이 없을 때는 낚시를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입질 타이밍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 체력을 안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초심자들은 고수들이 이렇게 그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할 때 그때 집중을 해서 에너지를 다 소모해 버립니다. 요것도 오늘의 영상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음력 1일하고 16일 살이죠. 그리고 음력 8일, 23일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석은 하루 48시간씩 느려진다. 오늘 간조 시간이 내일 간조 시간과 48분 더 느려진다. 이렇게 그거는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번에는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복습할 내용이 또 나타났습니다. 보트 어초 낚시 사리물대 공략법. 우리는 살이든 조금이든 바다에 나가야죠. 평일에는 일상 업무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보통 보면 주말이나 휴일 아니면 공휴일 이럴 때 출조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살이라고 해서 낚시를 안 가고 조금이라고 해서 뭐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죠. 살이든 조금이든 우리는 시간만 주어지면 낚시를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살이라고 해서 낚시를 안 갈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해에서는 죽는 물대, 그리고 살이 물대, 그리고 조금 물대 순으로 물이 맑아집니다. 뻘물이 자주 생기는 서해안에서는 살이 물대와 죽는 물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초를 공략하기에는 조금 물대가 공략하기에는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고기의 활성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서해에서 어초 낚시를 해보면 활성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초를 공략해야 할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즉 채비를 운영하기 좋을 때 만조, 간조, 물돌이 타임 앞뒤로 물이 멈추지 않으나 유속이 약해 채비 운영이 쉬운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간조가 만조보다 어초 낚시에 더 유리합니다. 물돌이 직전 물이 멈출 때는 활성도가 약해지고 다시 살아나는 앞뒤가 가장 중요한 타임입니다. 조금 때는 그 시간이 길고 사리 때는 그 시간이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 때는 정확한 물돌이 타임을 알아야 하고요. 그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날물 이후 언제 어초 공략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어초를 공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도가 좋고 채비 운용이 힘들면 흘림으로 전환하든지 뽕돌을 무겁게 쓴다든지 여러 방법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조금 물때가 어초 공략에는 유속은 가장 좋습니다. 어초 공략 시간도 길고요. 또한 사는 물때, 세물, 네물, 다섯물 때도 좋은 물때입니다. 활성도도 살고 공략하기에도 적당한 조류입니다. 그리고 사리 때 일어났던 뻘물도 물이 느려지면서 많이 안정화가 돼 있고요. 자, 그러면 보트 어초 낚시는 사리 때 고기의 활성도도 중요하지만 너무 조류가 빠름으로 어초 공략이 힘들어지고 공략할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죠. 낚시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조류가 약한 물돌이 타이밍 앞뒤로 유속이 주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통인들은 조금을 많이 노리죠. 물론 조금 때 이제 활성도는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글로 다시 이제 공부하고 다시 제가 백해서 저거를 다시 설명할 거고요. 우리가 그 만조와 간조, 고조차라고 그러죠. 고조차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그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가장 많이 나가는 걸 대조차라고 하고, 그리고 가장 적게 들어오고 가장 적게 나가는 걸 소조차라고 합니다. 이 소조차와 대조차를 평균을 내서 평균 조차를 구하고 거기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제로를 잡죠. 그리고 그 제로에서 우리가 수중 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천 인하대학교 안에 그 수중 원점이 있습니다. 해발 이 기준이 우리 건물 지을 때도 인하대학교에 있는 이 평균을 잡아서 제로로 잡아서 거기서 얼마 따와서 그거를 존치하고 유지하는 그런 점이 수중 원점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인하대학교에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담이고요.
자, 이제 그 우리가 제로 지점을 어디로 보는지 대충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만 아시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슬렁슬렁 들으셨더라도 여기는 좀 집중을 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초 낚시는 죽는 물때와 사는 물때를 노려야 합니다. 열물, 열한물, 열두물, 열세물. 죽는 물때는 사리 물때 힘을 얻은 물심이 고기들의 활성도를 유지시켜주고 유속과 물색이 안정되기 때문에 꽝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이 사리 물때에 흐려진 물색이 약간 유지되기는 하지만 조금씩 안정화가 되게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은 진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매달 대사리와 쪽사리가 있다고 했죠. 보트 어초 낚시에 가장 좋은 물때는 조금 후 사는 물때와 사리 후 죽는 물때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는 물때는 대사리 때가 좋고요. 쪽사리에는 죽는 물때가 대박을 안겨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쪽사리에 사는 물때는 물심이 약해서 물이 안 가기 때문에 활성도가 나빠서 고기가 안 물고요. 대사리 죽는 물때는 물심이 강해 조류가 죽지 않고 낚시도 힘들고 뻘물이 심해 활성도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 위에 가장 좋은 물때는 조금 후 사리 물때와 사리 후 죽는 물때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는 물때는 대사리 때가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쪽사리에는 죽는 물때가 대박을 안겨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쪽사리에는 죽는 물때 좋고요. 대사리에는 사는 물때 좋습니다. 이 개념은 보트나 선상 어초 낚시에서 가장 아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겁니다. 자, 이제 요 내용만 메모리 되셨으면 오늘 영상을 정말 그 시간 들여서 머리 아픈 내용 본 보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서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첫 사리죠.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자, 여기 이제 전체 물대표를 보면 여기에 맥스라고 바다타임 맥스라고 돼 있는 데가 대사리고요. 여기에 이제 맥스라고 글씨가 써져 있지 않고 이 대사리 때보다 조고차가 작은 이때가 쪽사리죠. 자, 그러면은 그 죽는 물때 사리에서 죽을 때는 쪽사리에 그 물때가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사는 물때가 좋다고 그랬죠. 사는 물때는 대사리 때 이렇게 조류 힘이 세지는 사는 물때가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요게 다 이렇게 가둬집니다. 요 부분이 그 가장 좋은 물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사리고요. 여기에 쪽사리죠. 자, 그 사이에 쪽사리에서 사는 물때
그리고 쪽사리에서 죽는 물때, 그리고 대사리 쪽에 있는 사는 물때, 여기가 좋다고 그랬죠. 자, 이건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물대표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여기도 쪽사리죠. 그 다음에 여기 대사리죠. 쪽사리에서 죽는 물때, 그 다음에 대사리 쪽으로 사는 물때, 대사리 쪽에 사는 물때, 그리고 쪽사리에서 죽는 물때,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것만 오늘 이해하시면, 오늘 제가 오랫동안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완전히 제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는 내용을 정말 알차게 흡수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자, 여기 쪽사리죠. 그리고 여기 대사리죠. 자, 그러면 쪽사리에서 죽는 물때, 여기가 좋다고 그랬죠. 요 구간이. 자, 죽는 물때는 쪽사리에서 죽는 물때가 좋다. 그리고 사는 물때는 대사리 쪽에 사는 물때가 좋다. 요 구간이죠. 자, 그러니까 쪽사리와 대사리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우리가 낚시하기에는 가장 좋은 조류의 특성을 보여준다. 요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 물대표는 좀 나눠졌죠. 지금 쪽사리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사는 물때는 이 부분, 이렇게 대사리 쪽으로 사는 물때가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정도 나눠서 사는 물때, 대사리 쪽으로 사는 물때, 그 다음에 여기 쪽사리죠. 쪽사리 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죽는 물때죠. 자, 이렇게 쪽사리 쪽에서 죽는 물때, 여기가 좋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죽는 물때고요. 이쪽으로 이렇게가 사는 물때.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이번 지금 이게 어운돌의 2024년 2월 물대표를 제가 예로 가져온 건데요. 자, 이렇게 여기서는 분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운돌의 올 7월 물대표고요. 자, 요거는 7월 물대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죽는 물때는 쪽사리에서 죽는 물때가 좋다. 그리고 사는 물때는 대사리 쪽에 붙어 있는 대사리로 사는 물때가 좋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를 반대로 해보시면 낚시가 정말 재미없는 낚시가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엄청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기억하세요. 다른 건 잊으세요. 자, 죽는 물때는 쪽사리 쪽에서 죽기 시작할 때, 그리고 사는 물때는 대사리 쪽으로 살아가는 물때,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조금 물때와 사는 물때를 여기서 이렇게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조금 물때는 조금, 무시, 한물, 두물, 그 다음에 사는 물때는 세물, 네물, 다섯물, 그리고 사리 물때는 6물, 7물, 8물, 9물, 그리고 죽는 물때는 10물, 11물, 12물, 13물이라고 그랬죠. 자, 요 내용도 외우시고요. 자, 요거를 적용해서 바다타임 물대표로 보면 맥스라고 써 있는 쪽 조고차가 큰 쪽이 대사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조고차가 작은 사리가 쪽사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죽는 물때는 쪽사리 쪽에서 죽는다고 그랬죠. 쪽사리 쪽에서 죽는 이 부분이고요.
쪽사리에서 죽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사는 물때는 이 구간 사리대로 살아가는 물때라고 그랬죠. 자, 여기 대사리 쪽으로 살아가는 이물대.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구간. 그리고 죽는 물때는 쪽사리에서 죽어가는 그 조류가 낚시에는 정말 다릅니다. 왜 좋냐? 일단 채비 운용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보통 쪽사리에서 죽는 물때에 낚시를 해보면 10물, 11물, 12물, 13물에 하루 종일 낚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 모터로 앵커링을 하고 어초를 하루 종일 가능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한 7단, 8단 정도 가이드 모터가 구동되고요. 조류가 아주 활성도가 좋을 정도로 이렇게 흘러줍니다. 그런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사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뻘물도 그렇게 많이 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대사리 때 가령 그러면 대사리 때 죽는 이 구간에 죽는 물때 낚시를 해보면 뻘물이 많이 들어서 낚시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물돌이 타임 앞뒤로 그 타임도 굉장히 짧습니다. 활성도도 안 좋고 공략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수십 번 경험을 하고 터득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제가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하는 것만 오늘 내용에서 딱딱딱 찾아서 기억을 하시면요. 정말 어초 낚시는 이거 하나로 물대표와 조속표는 끝나는 겁니다. 어초 낚시의 물정은 이 외에 이제 포인트 선정한다든지 수많은 어초 중에 어느 포인트가 핫 포인트인가 뭐 이런 거를 찾는 방법도 제가 이제 곧 영상으로 만들 건데요. 그런 내용은 뭐 얼추 지인들이 가르쳐준 포인트나 그런 데 가면 뭐 얼추 잡을 수는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면 잘 나오는 포인트에서도 고기를 잘 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쪽사리에는 죽는 물때가 좋다. 대사리 때는 사는 물때가 좋다. 요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요 내용을 진짜 의미를 한번 이렇게 제 영상 처음부터 제가 뭐 쪽사리, 대사리, 그리고 간조, 만조 뭐 이런 내용들을 쫙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고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려고 뭐 천체가 어떠니 달이 어떠니 뭐 그런 말을 주저리 했던 겁니다.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요 내용 쪽사리의 죽는 물, 대사리의 사는 물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